도구 없이 맨몸으로 뱃살 내장 지방을 효율적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무지 빠질 생각을 안 하는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죠?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 때문에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파오는 관절 때문에 아프고 겁이 나서 꾸준하게 시작해보기가 두려웠기도 합니다. 팔다리가 더 가늘어지는 것 같은데 뱃살과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시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어서 운동하기 싫어 건너뛰고 싶을 때도 할 수 있는 하루 운동인 것이죠. 이 방법을 배워두면 관절 주위의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으니 오늘은 영상 끝까지 보셔서 놓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큰맘 먹고 운동을 해봤지만 관절만 아프고 변화없는 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나요? 날씨가 좋아 등산도 꾸준하게 다니고 하루에 5,000보 이상 걸어봤더니 체중은 2kg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을까요? 꾸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결국 체질 때문에 그렇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뱃살은 왜 이렇게도 지긋지긋하게 빠지지 않는 걸까요? 고민 해결을 위해 문제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뱃살은 두 가지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와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복부에 유독 지방이 많은 이유는 장기와 같이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단한 두개골이 있는 것과 같이 소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복근과 지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다리는 얇은데 유독 복부만 점점 부풀어 올라 올챙이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화에 따른 신체 활동량 그리고 근육량의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 점점 부족하게 되는 근육을 대신하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22년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40세부터 우리 몸은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운동을 하지 않게 될 경우 1년에 0.5%씩 근육 감소가 발생하게 되고 50세 이후로부터 1에서 2% 그리고 60세부터는 연간 3%가량 기하급수적인 감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의 근육 감소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의 근육 감소는 무려 4에서 6%의 근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픈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근육 감소는 관절을 지탱해주는 근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모 현상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식단 조절을 통한 체지방 개선. 그리고 두 번째, 신체 활동량을 향상시켜 체지방을 줄이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육량 향상시키기입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내장 지방은 다행히도 건전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회복하는 것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빼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잡곡밥과 현미밥 같이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위와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이 내장 지방을 빼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반면 피하 지방의 경우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하 지방을 빼기 위해 단순 복근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육층에 자극만 줄 뿐 피하 지방층의 지방을 빼기가 어려운데요. 근육층 아래의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도 더 딱딱한 올챙이배가 되고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운동이 뱃살 감소에 효과적이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걷기 운동이나 복근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신을 활용한 중강도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운동을 할 때 숨이 조금 가쁘지만 대화가 가능하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수준의 운동을 뜻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할 정도로 의미 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강도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최근 한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여성 약 5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운동 그룹과 중강도 운동 그룹을 구분하고 18주간 운동을 실시하며 관찰한 결과 고강도 운동 그룹에 비해 중강도 운동 그룹의 혈압과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정도로 효과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무릎 관절이 약해져 있는 중년에는 운동을 할 때 무릎 연골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맨손으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중강도 운동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열기 운동입니다. 양팔을 벌려 가슴을 열어주며 동시에 한쪽 다리를 벌려줍니다. 팔을 모아주며 다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양발을 번갈아 가며 벌려주길 반복하고 가슴을 열어줄 때 숨을 내쉬고 모아줄 때 숨을 들이쉽니다. 두 번째, 스탠딩 크런치입니다. 팔을 위로 뻗고 주먹을 쥐어줍니다. 팔을 몸통으로 끌어당기며 무릎을 들어줍니다. 무릎을 들 때에는 복부에 힘을 주고 들어줍니다. 이것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반복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에 부담이 간다면 세 번째, 의자 스쿼트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무릎 근육에 도움이 되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양말을 벗고 발바닥에 밀착력을 만들어주세요. 밀리지 않는 의자 또는 딱딱한 침대에서 진행합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혀주세요. 앉았을 때 엉덩이의 높이가 무릎보다 조금 높게 해주셔야 합니다. 발 뒤꿈치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팔을 안으로 하고 허리를 앞으로 천천히 구부리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꼭 느끼세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모이지 않도록 하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습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쉽게 보일 수도 있는 동작이지만 무릎 주변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무릎 주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을 굽힐 때 수축되는 것을 느끼는 것, 내려왔을 때는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뱃살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중강도 훈련을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내 몸에 뱃살, 똥배, 그리고 내장 지방을 다 불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동작을 따라하시기가 부담스럽다면 가능한 한 동작만이라도 꾸준하게 실천해 차곡차곡 체력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무릎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노화로 인한 뱃살 똥배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뱃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흥미로운 내용과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하루 운동의 체험 후기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 답변을 드려볼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정 링크를 보시면 더 자세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